여러분, 이 10번 문제와 같은 유형은 내용 일치, 불일치, 즉 윗글에 언급된 내용을 찾는 것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윗글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 지문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입니다. 범죄인 인도 조약의 개념은 무엇일까? 이 부분을 보면은 범죄인 인도 제도는 해외에서 죄를 범한 외국 범죄인이 자국 영역으로 도피해온 경우 그를 처벌하기를 원하는 외국의 청구에 응해 해당자를 인도하는 제도라고 정의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범죄인 인도 거절 사유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 부분 범죄인 인도 거절 사유로는 피청구국이 범죄인 인도를 할 수 없는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와 범죄인 인도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타나고요. 인도 대상 범죄를 규정하는 기준에는 무엇이 있을까? 여기 보면은 대부분의 범죄 인도 조약은 처벌 가능한 최소 형기를 기준으로 인도 대상 범죄를 규정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규정이라는 말 나와 있고 여기에도 규정이라는 말 나와 있습니다. 꼭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답은 4번, 5번 둘 중에 하나인데 4번 먼저 보겠습니다. 범죄인 인도 청구에 응할 의무는 무엇에 의해 발생하는가? 이 문장 보겠습니다. 사전에 체결된 범죄 인도 조약에 의해서만 상대 국가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에 응할 의무가 발생하며 해서 범죄인 인도 청구에 응할 의무가 이 사전에 체결된 범죄 인도 조약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것을 지문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의 내용이 글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인 것을 일단 찾지 않고도 확인을 할 수 있는데 그래도 한번 찾아보면은 범죄인 인도를 법원이 허가하면 범죄인의 신병은 언제 인도될까 해서 이 부분 보겠습니다. 범죄인 인도는 대부분 피청구국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문장은 있지만 이것이 인도가 허가 이후에 언제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글 전체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나타나 있지 않다는 것은 옳지 않은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글에 있는 정보들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부터 먼저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글에 언급되어 있지 않은 것, 언급되어 있는 것 꼭 찾는 연습을 게을리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범죄인 인도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범죄인 인도 제도는 이 글에서 가장 핵심적인 화제입니다. 이 화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1번부터 5번까지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근대에 들어 발전한 국제법상의 제도이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근대에 들어 라는 표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맞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적절한 것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의 차이가 있다라는 말이 여기에 있는데 여기 보면은 범죄인 인도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그대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3번 해외에 있는 범죄인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여기 보면은 해당자를 인도하는 제도이다 해서 여러분들이 신병을 인도한다라는 말, 신병을 확보한다라는 말 아마 낯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신병이라는 말보다는 신원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신원을 확보했다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 사람을 잡아놓는 것을 신원을 확보하다 해서 누군가를 잡아놓기 위해서 다른 나라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제 그 사람을 받는다는 표현이 적절할진 모르겠지만 그런 뉘앙스의 말을 인도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범죄인 인도 조약에 의해서 범죄인 인도 제도에 의해서 외국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범죄인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라는 말도 적절한 말이 됩니다. 범세계적인 범죄인 인도 조약의 규정을 기초로 하여 운영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어떤 말이 있습니까? 범세계적인 조약은 성립되지 않고 있다라는 말이 명시가 되어 있고 오히려 양자 조약의 형태로 발달하였다라는 말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고 5번을 보면은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국가 간 사법제도에 대한 상호 신뢰가 필요하다. 그래서 양자조약의 형태로 발달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부분 해서 밑줄 친 부분들 한번 보시고 1번부터 5번까지의 선택지가 어떤 식으로 문제에 표현되어 있는지 어떤 식으로 말이 바뀌어서 나와 있는지를 한번 꼭 확인했으면 합니다. 요런 형태의 문제는 쌤도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보통 보기 하나의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되는데 이 경우에는 2가지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보기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아무리 보기에 말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선택지는 지문을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확대가 된다고 하면 보기와 지문의 내용을 벗어나는 선택지는 적절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해서 그걸 중심으로 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다 읽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밑줄을 바로 그어 보겠습니다. X, 그 다음에 A국, 그 다음에 B국, 그리고 B국 법원은 해당한다고 판단. 자, X는 A, B국 중 어떤 나라와도 범죄 인도 조약을 맺고 있는 나라의 국민이다. 해서 지금 밑줄 그은 게 얘는 누굽니까? 범죄자이고요. A국은 청구국, B국은 피청구국이고 X의 범죄가 인도 대상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뒤 그러면은 이 사람을 인도하겠지요. A국으로 B국에서 인도를 할 겁니다. X를. 근데 이 X는 뭐다? A국도 아니고 B국도 아닌 제3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다? A 나라나 B 나라나 그 어떤 나라와도 범죄 인도 조약을 맺고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A국 정부에 반대하는 A국 국민 Y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정부를 전복하려는 활동의 하나로 A국의 무인 공공시설을 파손하려다가 발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다? B국으로 도피했는데 이때 B국 법원은 Y의 행위가 인도 대상 범죄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한 뒤 해당 사건의 일반 형사 범죄로서의 성격과 정치 범죄로서의 성격을 검토한 후 이를 바탕으로 인도를 불허한다는 결정을 내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포인트는 인도를 불허한다는 결정을 내렸다인데요. 여러분들 인도 불허 사유에는 절대적인 것과 임의적인 게 있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이 부분을 봐서 알겠지만은 이 Y를 정치범으로 판단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일단은 일반적인 형사 범죄로서의 성격보다는 뭐가 더 크다? 정치 범죄로서의 성격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도 확인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정치 범죄로서의 성격이 더 크니까는 이 사람이 하려고 했던 이 행동을 정치 범죄라고 규정하고 이 사람을 정치범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뭐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뭐 불허한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해서 이거 가지고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2번입니다. 자, 가와 나를 이해한 것인데 1번부터 한번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A국과 B국의 법률에서는 X와 Y의 행위를 모두 범죄로 규정하고 있을 것이다. 지문에서, 일단 보기에서 X의 행위를 A국, B국은 인도 대상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Y의 행동도 B국은 인도 대상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자, 이거는 어떤 경우에 가능하냐 하면은 지문에서 봤듯이 청구국과 피청구국 모두 범죄로 성립이 되고 있고 해서 지금 A국과 B국에서 모두 X와 Y의 행동을 범죄로 성립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 대상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거 해서 1번 선택지가 맞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2번입니다. A국과 B국 간의 범죄인 인도 조약에 자국민 불인도 조항이 있더라도 X와 Y는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자국민 불인도 조항이라고 하는 것은 피청구국이 자신의 국민을, 즉 자국민을 청구국에 인도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조항입니다. 지금 피청구국이 자신의 국민을 청구국에게 안 보낸다고 했으니까는 X나 Y가 B국 국민인지를 판단하면 되는데 X나 Y는 B국의 국민은 아니기 때문에 요거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한번 보시면 되고, 자, Y의 행위는 X와 달리 범죄인 인도 조약상 B국이 범죄인 인도를 허가할 수 없는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에 해당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B국은 Y의 인도를 불허했습니다. 즉, 이 두 가지 성격을 비교해보고 정치 범죄로서의 성격을 보다 우월하다고 판단했고요. 지문에 있는 말을 그대로 쓰면은 그래서 Y가 한 행동을 정치 범죄라고 판단을 했고 Y를 정치범으로 규정해서 A국에 인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지문에서 봤듯이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X는 Y와 달리 비국가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국민이지만 확인이 됐습니다. B국은 XY 모두에 대한 A국의 범죄인 인도 청구에 응해야 할 의무를 질 것이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자,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범죄인 인도 대상이 될 수 있다. 뭐에 따라서 여기 보면은 사전에 체결된 범죄인 인도 조약에 의해서 상대 국가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에 응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데 응할 의무가 있다 해도 피청구국이 청구국에 범죄인을 반드시 인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이 있긴 하지만 일단 여기에서도 무슨 말을 긍정하고 있습니까? 범죄인 인도 청구에 의해 응할 의무가 있다. 일단은 의무는 있는 거예요. 의무는 있지만 거절 사유가 있다면 응하지는 않아도 된다라는 말인데 여기에서는 지금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범죄인 인도 청구에 응해야 할 의무를 질 것이다 라고 돼 있으니까는 요거는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한 번 더 얘기하면은 지금 나에서는 Y를 인도하지는 않았지만은 이 부분에서 응하지는 그러니까 인도를 하지 않더라도 의무는 있다라는 거 꼭 확인을 했으면 합니다. 그럼 정답은 남아있는 5번인데요. 아이고 왜 이리 크노. 인도가 청구된 범죄에 대해 X와 Y가 인도 청구 전에 이미 B국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B국은 X, Y의 처벌을 위해 그 신병을 모두 A국으로 인도해야 할 것이다 라고 돼 있는데 우리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에 의하면은 여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인데 자 지금 A국으로 보내면은 안 됩니다. 이거는 범죄인 인도가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윗글을 읽은 학생이 나에 대해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같이 보겠습니다. 1번 A국 법원이 B국 법원 대신 Y의 행위가 정치범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겠군. 지금 어디가 결정을 합니까? B국이 결정을 합니다. 피청구국에서 결정을 한다는 거 지문에서 꼭 확인을 하고요. B국 법원은 Y의 행위가 일반 형사 범죄로서의 성격보다 정치적 범죄로서의 성격이 더 강한 범죄라고 판단했겠군. 더 강하다, 우월하다. 이거가 답이 되겠네요. 네, 옳은 것을 고르는 거니까는. 3번 보면은 A국은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면서 Y의 행위가 가해 조항의 적용을 받으므로 Y의 신병을 A국에 인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군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때 가해 조항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시면 여기 가해 조항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국가 원수나 그 가족의 생명, 신체를 침해하는 행위인데 지금 국가 원수와 관련된 게 아니고 공공시설물과 관련되어 있는 거니까는 가해 조항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4번 보면은 B국 법원은 대부분의 범죄인 인도 조약에 명시된 정치 범죄에 대한 정의를 기준으로 적용하여 Y의 행위의 정치적 성격을 판단했겠군이라고 돼 있는데 자, 이 부분 이거는 지금 정의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지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정치 범죄의 판단 기준이 시대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찾기 어렵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는 없을 가능성이 높죠. 네, 거의 명시가 안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이국 법원은 Y의 행위가 무고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테러 행위가 아니므로 정치범 불인도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했겠군이라고 돼 있는데, 자, 정치범 불인도 대상에서 제외했으면은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보내야 되죠. A국으로 보내야 되는데, 인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으니까는 이 말도 틀린 말이 됩니다. 어쨌든 답은 2번이 되는데 2번 한 번 더 읽어보기 바랍니다. 보기는 학습 자료로 만든 범죄인 인도 조약의 일부이다. 윗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4번 4조부터 보면은 자국민을 인도할 의무는 없으나, 아까 문제에서 봤던 자국민 인도 불허 조항입니다. 해서 피청구국은 청구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기소당국에 사건을 회부해야 된다. 지문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한번 다시 보시고요. 사형 선고가 가능한 경우에는 피청구국은 해당 범죄인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이것도 지문에 있습니다. 그 임의적 거절 사유에 해당하고요. 단 청구국이 사형을 선고하지 않거나 선고를 할 경우에도 집행하지 않는다고 보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요것도 지문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해서 그 다음에 이거 맨 마지막에 달라있는 뭐 특정성을 얘기하는 거겠죠. 요거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냥 지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왔다 해서 아마 제4조, 제5조, 제6조 뭐 이런 식으로 쓰려고 가지고 온 듯 합니다. 해서 보면은 피청구국이 자국민 범죄인의 인도를 거절하고 범죄인을 처벌하지도 않을 경우를 대비한 규정인 거죠. 이 부분이 지문에 이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면은 이 부분이죠. 이게 지금 보기에 있던 내용이고, 그래서 이런 경우를 방지하려고 있는 것이다. 확인이 되었습니다. 5조 보면은 청구국의 법률상 사형 선고가 가능한 경우 피청구국이 청구국에 보증을 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군. 해서 피청구국이 청구국에 보증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이 잘못된 거죠. 이게 두 개가 바뀌어야 됩니다. 청구국이 피청구국에 보증을 할 필요가 있다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 볼게요. 청구국이 보증을 하지 않을 경우, 그쵸? 해서 누가 하는지, 누가 보증을 해야 되는지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건 단순히 말장난 문제예요. 제6조의 내용으로 보아 이 조항은 특정성의 원칙과, 여기 보면은 특정성의 원칙에 대한 내용 나와 있고 지문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보기에 있는 내용이 꼭 확인을 하시고요. 4조와 5조는 모두 인도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조항이다. 그쵸? 그리고 5조와 6조는 범죄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지문에 쌤이 이렇게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해서 인권 보호 차원으로 있는 조항이 맞고 답은 2번이라는 거 확인을 했으면 합니다. 하고 사전적 의미를 물어보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조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일단 보면은 기억이 뭐지? 성립, 니은은
3번은 치매, 4번은 예견, 5번은 보증인데 지금 여기에서는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기관이나 조직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 맥락상 성립은 기관이나 조직체가 아니고 조약을 의미하는 게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조약을 만든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조약은 기관이나 조직체 같은 게 아니죠. 기관이나 조직체는 무슨 회, 뭐 위원회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런 건 아니니까는 사전으로 한번 찾아보면은 성립이라는 말에 딸려있는 뜻들이 되게 많을 겁니다. 한번 같이 찾아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